안녕하세요. 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토요일입니다. 항상 토요일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 베란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놀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적심을 하고 그 다음에 잎꽂이를 하고 했던 다육이들 중에 어느 만큼 지금 경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뿌리 난 다육이들은 제가 심어주려고 하거든요. 자, 요거 제가 한날 일시에 적심을 했었던 건데, 얘만 이렇게 뿌리가 났어요. 제가 얘를 마치 쌈밥집에 나오는 채소 같다고 했었는데, 요렇게 뿌리가 빨리 나왔어요. 그리고 이 수연이도 요렇게 뿌리가 나왔답니다. 나온 애들도 있고 아직 좀 소식이 덜한 애들도 있고 그래요. 속도가 저마다 조금 다르죠. 그리고 지금 집 안에서 그 거실에 있었는데 데리고 나왔어요. 이제는 거실에다 더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시원하고 선풍기 바람을 쐬줘도 베란다하고 거실은 또 다른 환경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란다나 거실이나 햇볕을 잘 못 받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습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해 줄 수 있는 거실이 베란다보다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뭐 비를 피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내보내지 않은 이유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요 다육이들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시름시름 기운이 없어지는 게 느껴져요. 정말로. 그래서 베란다하고 거실하고도 또 환경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아무리 계속 환기를 시켜주고 선풍기를 틀어주고 에어컨을 틀어주고 비율을 맞춰줘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자, 요렇게 그동안 제가 물러서 죽는 다육이들, 뭐 사정이 있어서 뭐 이렇게 모주랑 떨어져 있는 이런 다육이들을 여기다 이렇게 툭툭 던져놨는데 뿌리가 나온 다육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나온 다육이들은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다시 또 이제 뿌리가 말라서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애들을 좀 심어주는 일을 해야 돼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검정색 플라스틱 화분 여기다가 좀 나온 다육이들 다 한꺼번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래 다육이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는 어떤 그 텀이라고나 할까? 주기라고나 할까? 이런 게 기니까 저한테는 금방금방 이게 크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막 한두 개씩 잎꽂이하고 적심해서 기다리면 엄청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죠? 저는 막 뒤돌았으면 커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흙 재활용 한다고 하니까 흙 재활용은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여기다 부어서 돌이 없으면 그냥 마사 좀 더 섞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써요. 뭐 제가 어떤 다른 특별한 뭔가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뭐 햇볕에 잘 말려서 쓰신다는 분도 계신데 저는 또 그렇게까지도 또 못하고요. 저 그냥 여기다 다시 푹 섞어서 너무 그 흙 성분이 많으면 배수가 문제가 있을까봐 마사를 좀 더 섞어서 쓰는 정도, 그 정도 뿐이랍니다. 자, 이렇게 뿌리 난 다육이들. 자, 얘네들은 하나도 뭐 그냥 사정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제가 해줬기 때문에 얘네들 이름이 뭔지 몰라요. 얘네들은 다문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개가 한 화분에서 일단 유치원처럼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같이 커야 돼요. 자, 지금 툭툭 던져놓은 다육이들이 뿌리가 많이 났어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물러서 죽는 입장도 있어요. 저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이제 가끔씩 하나씩 골라내시면 되고, 제가 약간 좀 무심한 듯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입장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이렇게 모아 놓거든요. 근데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뭐 알뜰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요게 잘 걷어주면 하나의 생명으로 다시 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거죠. 자, 요렇게 이거는 섭고림보사였던 것 같아요. 이게 비치우리대 무너지를 즈음에 같이 무너진 섭고림보사의 입장을 제가 못 버리고 놔뒀더니 요렇게 예쁜 짓을 하면서 뿌리가 실하게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섭고림보사 이렇게 이제 뿌리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심어주면 물을 한 번씩 줘도 되겠죠. 그러면 진짜 폭풍적으로 막 성장해요. 뿌리가 막 번성하면서.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뿌리가 먼저 나면 망한 거다. 잎꽂이가 자구가 나와야지.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전 그냥 기다려요. 물론 많이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뿌리든 자구든 뭐든 나오면 반겨하면서 맞아줍니다. 그리고 아이고 너한테는 이제 제2의 삶이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죠. 마치 우리가 아이들 왜 백일잔치하고 돌잔치 하는 게 그게 그 아이가 예전에는 그때까지 살 가능성이 없었지만 그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를 해주는 거잖아요. 앞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거를 기념하는 그런 행사였잖아요. 다육이도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일도 일종의 그런 의미라고나 할까요? 너희들은 이제 한 고비를 넘겼으니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번듯하게 방 하나 만들어 줍니다. 번듯하진 않죠? 예쁜 화분 아니고 플라스틱 화분. 그리고 뭐 방 하나를 또 괜히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항저만 같이 살아야 되죠. 이렇게 뿌리가 나면 어느 순간 새끼가 나와요. 제가 홍매화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홍매화는 뭐라고 해야 되지? 뿌리만 나온 상태에서 정말 몇 개월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구를 내니까 이 자구가 정말 성장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이렇게 성장을 해서 내가 홍매화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만 나왔다고 해서 실패했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뿌리 나와도 성공한 거예요. 아이고 야는 위치가 좀 묘하게 뿌리가 나왔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제가 막 그렇게 생각하고 놔뒀던 것 같은데 요 끝에서 자구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보니까 블루 서프라이즈 입장 같은데 자 여기 이렇게 화분 하나 또 만들어졌어요. 제가 왜 우리 상토 완전히 그 상토 있잖아요. 피트모스 같은 뭐 그런 걸 피트모스랑 펄라이트로 만들어진 그런 상토를 제가 그걸 선호하지를 않아요. 거기다 그렇게 해놓으면 정말 잘 크기는 하는데요. 나중에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그냥 애시당초부터 제가 쓰고 있는 그냥 보통 상토에다가 이거를 해주게 됐어요. 어느 날부턴가. 제가 왜냐면 거기다 하니까 뿌리를 내는 데는 정말 좋아요. 근데 얘들이 단단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거기다가 안 하고 그냥 요런 제가 원래 쓰고 그냥 심어주는 요런 상토에다가 그러니까 배양토 이런 배양토에다가 어느 날부터 제가 이렇게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요런 애들을 자 우리가 삽목을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심어주지 않는 것은 여기가 꾸둑꾸둑하지 않은데 습기가 있는 곳에다가 심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이 무르겠죠. 물러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주 3주를 왜 기다려요? 다 상처가 아물고 뿌리가 나면 이제 이 물이 있어도 습해서 물러서 죽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빨아들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다렸다가 해주는 거예요. 이 철화도 목대를 적심을 하면 잘 뿌리를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청자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게 제 할로윈 철화가 부러진 걸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싣고 있는 거예요. 하도 지금 적시무란 그런 입장이 많다 보니까 개중에 안 되고 죽는 애들도 있어요.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자, 요렇게 얘도 화분 하나 만들었고요. 그냥 막 너무 많이 그냥 이렇게 던져놨다가 자기 자리도 못 잡고. 자, 요거는 먼로, 제 먼로 대품이었어요. 대품 먼로가 죽었는데 그 먼로가 죽으면서 남긴 입장을 제가 남겨놨더니 요렇게 이제 뿌리를 내면서 제가 그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그 먼로가 이 입장들을 남기고 갔습니다. 제 친구가 오늘 전화를 해서 다육이는 얼마나 살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만 키우면 100년도 살아. 이렇게 입꼬지가 살아남으면 100년도 살 수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보다 더 오래 사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입꼬지가 살아남는다면 100년도 살 수 있죠. 자, 요거는 어구 설마 자구가 떨어진 건 아니겠지? 자, 요거는 제가 모란장에서 사온 요거는 지금 석연화 금입니다. 입꼬지 지금 성공했죠? 나왔습니다. 요거는 아마 창이었을 거예요. 창이었는데 물러갖고 제가 했는데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기 뿌리가 나오면 이제 물을 줘도 된다는 신호겠죠. 자, 요것은 석연화인, 대비인가 봐요. 대비는 입장이 참 잘 떨어져요. 이건 안 될 것 같고, 요것도 끝에 빼꼬만이 나왔죠. 저 상태로 정말 오래가는 다육이가 있는데 파랑새가 그렇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살릴 다육이가 없고, 여기도 그 창, 여기도 입꼬지가 됐고, 이제 여기 방도 요 화분도 그냥 좀 더 이상 다육이 얹어 놓지 않고 저기서 그냥 클 수 있게끔 제가 그냥 좀 나란히 좀 심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 나온 다육 잎꽂이들이 많아서 확실히 그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 이 계절 힘들다고 하잖아요. 습기가 많아서. 그런데 다육이들은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키우는 다육이들은 너무 잘 크고 있어요. 사실은 좋은 거죠. 자, 원래 자기가 있었던 곳하고 비슷한 환경 아니겠어요? 이 다육이가. 자, 요렇게 요 잎꽂이들도 하나 번듯하니 해줬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좀 가지런히 심어가지고 더 이상은 여기다 잎꽂이를 던져놓지 않도록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죽은 애들은 이렇게 말라서 죽은 애들은 좀 버리고요. 그러니까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툭툭 던져놓으면 되는 애들 있고 안 되는 애들 있고 그래요. 흙 좀 채워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잘 해놔요. 그러다가 자꾸 이파리들이 떨어지면 제가 여기다가 그냥 막 던져 놓으니까 그때는 이제 다시 또 만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 먼로 대품이 자구가 이렇게 잎이 살아남아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루엘프가 5월 20일 날 제가 했네요. 뿌리가 살짝 나왔어요. 우주목도 잎꽂이가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주목 이렇게 잎꽂이 해서 키워보신 분들 말씀이. 요렇게 너무 어린 애들은요, 성공을 해도 그 자구가 얼굴이 너무 작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기다려는 보지만 안 될 것 같은, 얘는 나오긴 했지만 생존율이 낮을 것 같은 웨스트 레인보우 입장 같은데, 이게 파랑새인 것 같아요. 저는 파랑새 잎꽂이가 참 안 되더라고요. 파랑새 잎꽂이는 진짜 그 고집이 새심줄 같아요. 안 나와요. 고집이 엄청 세요. 이렇게 살구미 임금도, 얘네들은 하고 나서 물을 살짝만 주고, 자,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는 잎꽂이들 오늘 좀 정리 좀 해줬어요. 너무 아무렇게나 놔뒀더니 또 미련이 있어가지고 버리지도 못하고, 일단은 좀 얘들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 요렇게 잎꽂이 아가들 정리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삽목을 한 다육이들은요, 뿌리가 이 정도 나오면 심어줘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삽목을 하고도 이 상태에서 굳이 심어주지 않는 이유는, 물을 주거나 혹은 그 흙에 있던 그 수분으로 인해서 이 다육이가 물을 먹지 못하는데 축축한 곳에 있어서 물음이 올까 싶어서 우리가 기다려 주는 거예요. 뿌리를 낼 때까지. 뿌리가 나오면 자기 스스로 이제 물을 먹을 수 있어서 더 이상 물음이 이제 염려가 되지 않는 시점이 오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아까 자, 요렇게 이 수연이도 여기에서 이미 뿌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수연이는 이제 흙에 살짝 올려주면 아마 이 뿌리가 엄청 빨리 자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삽목을 하고 잎꽂이를 했을 때 흙에다 옮겨주는 시기를 어떻게 하면 되냐? 처음부터 옮겨줘도 되냐? 네, 처음부터 건조한 흙 위에다 올려줘도 좋아요. 그렇지만 저희 엄마가 루페스트리 금 적심을 한 게 실패한 이유는, 루페스트리 금을 잘라가지고 루페스트리 금이 아직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깊이까지 흙에다 심어줘서 흙에 있던 수분으로 인해서 줄기가 썩어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다육이를 이렇게 적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말 바짝 마를 때까지, 그리고 절대 뿌리가 나기 전까지는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준 거는, 뿌리가 지금 난 다육이들은 그러니까 잎꽂이들은 이렇게 이제 심어주고 물을 한 번씩 돌려서 줘도 얘들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뿌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흙을 심어주고 물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자, 그 다육이들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이렇게 그냥 하고 물을 살짝 더 주는 게 얘들이 뿌리가 나는 속도가 더 빨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다만 여기가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물을 준다면 그 역시 또 물음이 와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건 가능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은 그냥 가능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흙에다 심어주는 것이 저는 관리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제 보라공주가 죽었는데요. 보라공주도 똑같은 날 이렇게 제가 입장에서 이렇게 모주에서 떼어놓은 애들이 있는데, 요렇게 보라공주도 뿌리가 났어요. 지금
이 보라공주도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놓은 지 한 2주, 근 2주 가까이 됐어요.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요 흑사는요, 요 흑사는 부전나비 애벌레가 목대를 진짜 다 파먹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적심을 해서 놔둔 거예요. 적심을 해서 놔둔 건데 끝이 너무 목질화된 부분이어서 그런지 뿌리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좀 걱정이 돼요. 이러면 좀 더 가까운 초록색 가까운 부분으로 다시 한번 잘라줘야 되겠죠? 근데 이 흑사는 같은 날 분명히 잘랐는데 보세요. 얼굴 가까이 잘랐더니 이렇게 뿌리가 났잖아요. 지금 2주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요 흑사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푹 꽂아 놓으면 이제 얘는 여기에서 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 여기에서 뿌리가 나와서 살게 될 거예요. 자, 얘도. 자, 그렇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흑사가 이 연한 부분에서 같은 날 적심인데 얘는 뿌리가 나온 걸 보면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레티지아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또 뿌리가 좀 살짝 났네요. 요렇게 똑같은 날 적심을 해도 이 지금 다육이 이 로제트 컨디션에 따라서도 또 이렇게 다 다른가 봐요. 그러니 뭐 정말 한 뱃속에 나와도 아롱이 다롱이라고 하더니 우리 다육이들도 한 모주에서 삽목을 한 그 로제트라도 아롱이 다롱이 다 다르네요. 자, 이 수연도 지금 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얘들도 이제 곧 하나의 방을 내어줘야 될 때가 오겠습니다. 올 것 같습니다. 자, 적심을 할 때는 정말 그걸 볼 때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다가도 요렇게 뿌리가 나오면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마음이 또 들기도 한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적심을 하고 입꼬지를 한 다육이들을 언제 화분에다가 옮겨줄까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간단해요. 뿌리가 나오면 생존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심을 하고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최소 2주 이상을 기다려야 뿌리가 나와요. 그러니 맨날 들었다 놨다 하지 마시고 조금 진득하게 기다려 주세요. 2주만 지나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준을 2주로 보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